안녕하세요. 춤추는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이고 뭐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 되게 관심 많은데 시중에 이런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민간금융, 정책금융,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알 수가 없죠,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서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저는 이제 정책금융 기관에도 일을 했었고 민간금융 기관에도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회계사로서 업무적인 그 연관성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세법이나 세무 회계는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이제 많은 콘텐츠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이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 어려워만 하시고, 그리고 뭐 조달도 잘 안 되고 시행착오 겪는 것들 너무 많이 봐서 아쉬운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은행은 은행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은행은 은행에 이익되지 않은 거 절대 안 합니다. 정부의 정책기관은 정부 정책에 맞게 일합니다. 당연한 거죠. 공기업이 정부의 통제를 받으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모르면 코베이기 십상인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 이자가 막 급격도로 올랐잖아요. 부담이 많이 생기셨을 건데 이 금융만큼은 정말 사장님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은행도 막 여기저기 막 바꿨다 불만이 있어서 옮겼다 하시는데 계속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다른 데 더 좋은 조건은 없는지 정부 지자체가 직접 대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어디 우리 공장 이전하는데 충주시에서 50억 대출해줬어. 충주시가 직접 대출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재원을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지 정부가 직접 돈을 개별 기업한테 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금융에 대한 상품 어떤 절차 이런 게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이제 아쉬운 사람, 우리가 돈 필요한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발품을 팔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마련했고 그거를 잘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이해를 해서 자, 결국은 나한테 대출을 누가 해줄 거냐 이거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시중은행이 있죠. 그 넥스트로 저축은행 캐피털이 있습니다. 이게 그룹핑이 된 거는 규모도 크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인지 뭐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고 있어요. 막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렌탈, 리스, 우리가 잘 아는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그럼 사채, 불법적인 사채라기보단 수많은 대부업체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뭐 막 찌라시 막 있잖아요.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해서 하는 뭐 그게 사채죠, 사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당연히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이 위에를 대부분 쓸 거고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이 위에서 많이 못 받겠죠. 왜냐하면 민간금융이잖아요. 은행은 은행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은행에 전부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민간금융사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걸로 돈을 벌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뭐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리드코프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여기 안 가겠죠. 이자가 뭐 10몇 프로 되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정책금융기관도 돈을 꿔줍니다.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 뭐 중진공이라고 부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정책금융기관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에 맞게 일한다. 정부 정책에 맞는 지원 방향에 맞는 기업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공기업이잖아요. 민간금융이랑 달리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대부분 회사들이 적자입니다. 여기는 당연하겠죠. 민간금융은 자기네가 이익이 안 되면 절대 대출 안 해줘요. 정책기관은 이익을 떠나서 정부가 지원하라고 하면 해줍니다.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몇십 조를 풀었죠. 1등급, 4등급, 6등급. 현재 이게 신용등급을 말하는 건데 ABC가 있어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사업자 대출을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건데 자, 1등급은 여기에도 환영받고요. 여기도 환영받는데 1등급인 사람이 여기 가서 돈 꾸면 바보죠. 10몇 프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1등급이 요즘 금리로 한 4, 5%? 예전에 뭐 2, 3%짜리 자금도 있었죠. 이분이 그냥 난 모르니까 은행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금리 한 5% 됩니다. 그 5% 받는 거랑 김 대표님이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사업 시작했다 했는데 1등급인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갈 수 있는 업종이에요. 서비스업의 콘텐츠 제작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2% 초반대입니다. 125만 원 1년에 아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모르면 코베이기 싣고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름? 이 공공기관은 광고 예산이 크지가 않아요. 여기는 뭐 수백억씩 쓰죠. 수천억.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여기 갔으면 한 2% 초반대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로 가서 한 5% 받고 계신 거죠. 똑같이 내가 5천만 원을 꾸는데 10% 낼 수도 있고
2%에 아주 싸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등급체계가 없어졌습니다. 점수 1000점 만점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800점대면 이 시중은행에 일단 다 갈 수 있고요. 4등급 이상이면 여기 다 환영이 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신용도가 오히려 낮은 사람한테 싸게 이자를 받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특수 케이스고 금액도 최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보통 사업하는 분들의 영역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책금융기관하고 은행을 같이 믹스해서 가야 됩니다. 요즘 뜨고 있는 요게 있고요. 자,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 신용등급 평가하는 요소는 우리가 시험처럼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많으면 안 좋고요. 비싼 이제 저신용자들이 가는 금융기관 쓰면 안 되고요. 대출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대출이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이자 연체 같은 경험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안 된다는 게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화된 거밖에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게 1억의 시설을 하고 콘텐츠 제작업을 시작했잖아요. 5천을 대출 받았습니다. 980점 1등급이죠. 1등급이면 어서 오세요 하는 등급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돼요. 이게 왜 나누냐면 업종이 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유리했던 거는 벤처기업진흥공단에 2% 초반대 자금 쓰는 게 제일 좋죠. 자, 지금도 괜찮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억이 들었었는데 5천은 이제 자기 자금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5천 밖에 못 해줬던 거죠. 근데 보증재단이나 여기나 갔으면 1억까지도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비 창업자라는 제도도 있고, 근데 그 상품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맞으면 어련히 그 기관에서 좋은 구조로 제안을 해줍니다. 실제 조달은 그 절차를 실제 해봐야겠지만, 제가 많은 상담 이제 결과로서 볼 때는 사업하는 분들의 되게 아쉬운 점이 사업에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사업할 때 내 돈 들어가는 것만큼 사업해서 번 돈을 내가 저축을 해서 내 재산을 키워야 되는데, 사업이 커지면 돈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 자금이 들어가요. 사업은 뭔가 외형이 커졌는데 내 재산이 는 게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사업은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내 돈을 쌓아가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이런 좋은 기관들, 민간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여기서 꿔서 지원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뭐 1등급은 어디나 환영이니까 1등급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은행은 은행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정책금융은 조금 다릅니다. 정책금융은 이분들이 대출 더 쓰고 안 썼다고 월급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요. 이분들은 공기업 직원이에요. 민간금융사보다 조금 더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사장님의 편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정부 정책에 맞게 일합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먹고 살려고 힘들게 노래방 차려서 돈 들어가고, 노래방 지원 안 해줘요. 정부는 소비성 사치 향락에 대한 건 거의 모든 기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소비성 사치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조금 아쉬운 거잖아요. 우리 노래방이나 식당이나 다 자영업자인데 그런 업종에 약간 카테고리 제한이 있습니다. 자, 4등급 보통이에요. 한 800대 초반대부터 700대 후반 점수. 이분은 뭐 다 갈 수 있어요. 여기도 한돈 많이 안 나오지만 1금융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급을 올려야죠. 이 등급이 왜 중요하냐면 어디 갔을 때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A와 B가 똑같은 매출이 똑같은 크기예요. 사무실도. 이분은 한도 더 받아요. 이분보단 적겠죠. 자, 6등급 정도 되면 여기도 사실 지원이 잘 안 돼요. 여기 아까 말했죠. 신용등급이 오히려 낮은 사람 지원한다고. 그 외에 공기업, 여긴 당연히 안 되고, 1금융권은 정책금융도 6등급 이하는 대부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이분은 어쨌든 자금을 조달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이 5천만 원 필요한데, 그럼 난 점수가 낮은데 내가 뭐 낮고 싶어서 낮았나, 어려우니까 낮았지,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자, 여기 이용 가능하다고 했죠. 쓰면서 등급을 올려야죠. 등급 올리는 방법 아까 말했지만 이런 데 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신용 등급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걸 잘 보고 올려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이제 사장님이 이자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비싼 데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